제가 발표 때 너무 떨려서 제가 설명 못했는데 제가 이게 성공적인 사업으로 평가되는 이유에 그 만족도 측면도 있지만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많은 관심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일본 나고야시가 공무원단을 파견해서 장기적인 교류를 통해 보건사업 노하우를 전수받았고, 미국에서는 하버드대가 성대천 보건사업을 내용으로 한 서적을 출간하고 이를 수업자료로 채택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보면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인정받은 성공한 사업이 아닌가. 성공적 실패한 사례도 가져와도요? 네, 상관없어요. 네네. 저는 한식 세계화 정책 가져갔는데 이게 2008년에 이명박 대통령이 한식을 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추진이 됐는데 그 김윤옥 여사가 그 명예회장 활동하고 이렇게 활동했는데 성공적 정책 기준의 판단 기준에서 효과성이 아무리 효과적 집행이라도 많은 비용이나 희생이 소모되면 바람직하지 않고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능률성이 성공적 집행 기준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비용이 거의 엄청 많이 사용됐고, 혹시 그 김치 워리어 아세요? 그 애니메이션 만화 이상한 거. 이게 2012년까지 총 757억 원이 사용됐거든요. 근데 김치 워리어라는 이것만 해도 1억 한 몇 억이 투자가 됐는데 퀄리티가 굉장히 낮고 무슨 초등학생 만든 것 마냥. 근데 이걸로 이제 김치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중간에 되게 떼먹은 게 많다라는 어떤 그랬었고, 그리고 능률성에서도 이것도 비용에 관한 얘기고. 아마 그게 이제 헐리우드 스타 돈 주고 맞아요. 사진 찍게 하는 그게 있을 거예요. 고추장 들고 있는 사진 찍게 하는 것도 있었고. 그거 돈 주고. 예, 그리고 또 블루베리전인가 블루베리전인가도 막 만들고 막 떡볶이를 막 부업하겠다 이런. 맞아. 냉면을 한 대야에서 무슨 더럽게. 그런 되게 말도 안 되는 논란이 게 좀 많았고. 있어가지고 네. 논란이 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이게 정책 지지 관련 집단의 만족도에서 한국이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지지는 많이 받았으나 체제 유지에서는 이게 이제 계속 갈수록 이렇게 효과성이 떨어지니까 박근혜 정권에서는 넘어가서는 아예 한식 세계 정책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게 거의 폐지된 수준이죠. 그리고 정책 집행 좌우하는 요인에서는 이 내용의 명확성과 일관성에서 한식의 정확한 정의를 내부에서 내리자 정보에 난항을 겪었다라고 그 내부 관계자가 얘기를 했었고, 의사 전달 왜곡과 불완전 정책 집행을 방해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식 정의도 못 내리니까 한국 농산물, 특히 김치를 홍보하게 됐는데 김치는 일단 외국인들 많이 찾지 않는 음식이 아니라서 이게 추출도 거의 안 됐고, 그리고 한식 세계화임에도 농산물이나 그런 게 아니라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나 비비고 같은 음식 그런 거를 해외 개설 성과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관련 부처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게 일관되게 밀고 나가기 어렵다라고 이런 들었어요. 간단히 찾아봤는데 대체 공휴일 관련해서 나왔거든요. 대체 공휴일 지정이 되고 나서 시행 전년도 대비 이제 명절 동안 교통량은 분산되니까 이동 인원은 증가했는데 이동 시간은 감소되거나 이런 효과가 있고, 대체 휴일 1일당 전체 소비량이 증가해서 경제적 효과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청년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란 만 15에서 34세 이하 사이에 있는 정규직 신규 채용을 5인 이상 하는 중견 중소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제가 봤을 때 이 정책은 이게 실패할 요인이 없어 보이는 게 요즘 청년 이제 취업에 대해 고민도 많고 이제 또 기업에 대해서 이제 인건비에 대해 부담이 좀 있는데 이거를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정책이라서 어떤 기업에 이걸 지원금을 주는지 알아봤는데 30인 이하인 기업 규모의 한 명 이상이면 연 900만 원을 이제 3년 동안 지원해주는 거고, 만약에 기업 규모에서 이제 30인에서 99인 사이면 이제 2명 이상 채용을 해야지 이제 이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인 기업 규모에 이제 3명 이상을 해야지 있는 거고, 이게 3년 동안
말씀한 게 아닌가? 이게 중소기업한테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네. 이게 벌써 악용 사례가 벌써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뽑을 때는 예를 들어서 한 2천만 원 주겠다라고 했다가 이제 딱 3개월 정도 지나면 도리어 연봉을 깎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서 아 예. 그런 현상 때문에 저 이제 깎이니까 이제 자기들 돈을 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이제 처음 말했던 것보다 돈을 적게 주는 거죠 이제. 아예 맞아. 그 아. 연봉에 협상했던 명시를 그렇게 이제 그거 장려금 그거 뭐 포함해서 뭐 예를 들어 3천이다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그 3천이라고 해놓고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할 때 아 그거는 장려금 포함되어 있는 거라서 그렇고 뭐 2천 빼면은 뭐 실수령은 2천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식이 좀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 근데 저는 한국에서 대만으로 수출된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한국의 이제 야베스 트레이드사라는 회사가 성공적인 진출 요인으로 보면 우선 양질의 제품이 있다고 하는데 그 양질의 제품은 성공 정책 집행의 판단 기준 중에서 정책 지지 및 관련 집단의 만족도를 관련된 사례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대만 유형품 시장은 유럽, 미국, 일본 등 브랜드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책 수혜 집단의 요구 대응성을 잘 반영한 것으로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 사례는 설비에 편승한 중소형 진출이라고 나왔는데 대만 바이어들은 소비산의 화장품에 대해 한국산 외에는 전혀 메리트를 갖고 있지 않다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였는데 이것이 실패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세울 만한 특징 없이 해외에 판승한 한국산만 강조한 제품으로 무작정 대만 시장에 진출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를 찾았습니다. 그게 무슨 정책이라고? 무슨 정책은 아니고 이제 기업 사례예요 혹시? 기업 사례인 것 같아요. 그냥 기업 나라에서 기업은 아니고 나라에서 이제 해외 수출의 사례. 그게 뭐 정책적으로 연관된 게 있나요? 수출 방향성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자 해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실패했다니까 정책으로 외교부나 산업통상자원부 그런 데서 한 건가요? 그리고 무역관 주체 수출 상담의 참가 업체 중 하나로 되어 있는데 그 대만이 수출 시도했다가 망했다라고 거의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고. 근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찾은 게 있어서 보고 이거 다른 말고 것도 얘기할 수 있어. 다른 거 다른 거 조금 이따가 아 네. 저는 그 DGB 대구은행 파크라고 이제 대구 FC 홍보장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운동장을 얼마 전에 건설을 했어요. 이게 뭐 좀 축구를 보신 분이면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이제 경기장이 되게 깔끔하게 지어졌고 이제 뭐 지금까지 홍보장에서 5경기 정도 경기를 했는데 뭐 다 매진될 정도로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정치권에서도 그 시민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정치권에서도 너무 잘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성공한 정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뭐 정책 목표 달성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여기가 대구 FC 홍보장으로 예전에 쓰던 오래된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 경기당 3,000명 정도의 관중이 이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새로 이제 개장하고 나서 11,000명 가량의 관중이 이제 더 들어온다고 해요. 이제 한 7,000명에서 한 8,000명 정도 관중이 늘어난 만큼 이제 한 경기에 이렇게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시민들의 문화나 여가가 증진이 많이 됐다는 측면에서 이제 효과성을 달성했다고 생각하고요. 능률성 측면에서는 이제 이걸 쓰는데 515억 정도가 들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입장권 수익도 있고 이제 대구 FC에 대여해주는 대여비도 받을 테지만 이제 뭐 한 30년 정도 운영하면서 뭐 잔디를 새로 간다든지 뭐 전구를 간다든지 뭐 의자를 수리하고 교체한다든지 뭐 이런 유지 보수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이런 거는 효과성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능률성에서는
좀 실패를 했다고 생각하거나 오히려 능률 싸움에서 이걸 좀 찾으려면은 이제 시민들이 만족했다는 걸 이제 구체적인 데이터가 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능률상의 입장에서는 아직 이게 능률적인 나가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정책 지지랑 관련 집단의 만족도 측면에서는 이제 뭐 대구시에 가는 거니까 일단 이 운동장 입지 자체가 동성로랑 10분 거리, 대구역 5분 거리, 그리고 이제 지하철역 그 바로 앞에 이제 생겼고, 그리고 구도심을 이제 도심 재생화 정책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구도심을 개발했다는 데 좀 의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 시민들이 어차피 주로 사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나 뭐 물론 대구 그 운동장을 사용한 대구 FC나 서포터 같은 관련 집단에서의 만족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정책 수혜 집단의 요구 대응성에서도 이제 뭐 축구계에서 이제 계속 축구 전용구장을 세우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구 이 DGB 대구냉파크가 생기면서 이제 그 수건을 좀 해결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그리고 대구시가 좀 이게 대구 시민운동장이 되게 오래돼서 이 부지를 매각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좀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는데, 이걸 좀 다시 리모델링해서 이제 시민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편의 시설로 만들었다는 것에 또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 유지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이 운동장을 지으면서 한 515억 정도를 사용하긴 했는데, 이제 일단 지어놓고 나니까 뭐 그 주변의 상권도 살아나고 이제 뭐 부동산 같은 측면이나 이제 그거 하면서 주변에 이제 스포츠파크를 또 조성을 한다고 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대구 시민들이 좀 이제 이걸 추진했던 대구시장이나 이제 북구청장이나 약간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정치인들의 체제 유지에 기여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건 좀 성공적인 정책이다라고, 능률상에서도 좀 트집 잡을 게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성공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책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자세하게 분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그 이제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유통하는 게임은 등급 심의를 받지 않고는, 그러니까 그 게임은 이제 등급을 심의를 안 받으면 유통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건데, 최근에 보면 이제 학생들이 주로 활동해서 게임 그 제작물을 만들고 피드백을 받는 사이트가 있었는데, 그런 사이트가 최근에 그 정부의 그 권고로 게임의 권고로 인해서 그게 문을 닫았어요. 왜요? 왜 무슨 거? 이게 원래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심의를 안 받아서 이제 그 문을 닫았고, 이제 거기에서 존재하는 이제 약 16만 개의 게임이 다 삭제가 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게 왜 저는 이게 실패라고 본 게, 일단 심의 비용이 너무 비싸요. 심의 비용이 플래시 게임이 10메가 미치 3만 원이고 100메가가 8만 원이 하는데, 또 장르마다 개수가 붙어가지고 두세 배 돈을 더 받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RPG 게임을 만든다 싶으면 100메가 이상 만들면 뭐 개수 2배에 뭐 8만 원 해가지고 한 게임 하나 만드는데 50만 원을 심의비로 내야 되는데, 이게 100% 되라는 게 아니에요. 100% 되는 게 아니고 절차도 복잡하고, 만약에 심의에 떨어졌을 경우에 75%를 심의 수수료의 75% 더 내서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런 현상, 그런 것 때문에 좀 실패라고 봤고요. 이 게임 산업 진흥이라는 게 게임의 심의를 받아 유통이 된다라는 법률이에요?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예전에 바다 이야기라고 좀 유명한 게 있었잖아요. 성인 오락실. 그게 좀 이슈가 많이 돼서 그때 이후로 게임법이 1차 개정이 됐는데, 그 게임법을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 그 성인 오락실이랑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반 게임이랑 같은 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실패 원인으로는 이제 정부가 이제 정부 쪽에서
그 게임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아요. 일단 셧다운제도 그렇고 최근에 보면 최근이죠. 이게 WHO에서 이제 게임 질병을 하기로 이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권고 사안이에요. 이게 WHO 권고를 이제 전 세계에서 하는 건데 일단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권고가 내려올 경우 즉각 적용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한 상황이고 여가부 쪽에서도 일단 뭐 그쪽에서는 적극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게 중독을 얼마 정도 해야 중독인지 그게 기준이 하나도 안 정해져 있지 않아서 이게 최근에 제가 보기로는 이제 정신과 의사들로 구성된 중독 포럼인가에서는 게임을 어떤 종류의 게임이든 2시간 정도만 해도 게임 중독이다라고 발표하는 게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리나라 게임 인식이 많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옛날 법률을 이제 구분해서 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이제 공무원들의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이런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제대로 조사를 제가 안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안 해서 다 말씀하셨나요? 다 말했어요. 저는 그 실패 사례하고 성공 사례 각각 하나씩 조사해봤거든요. 근데 실패 사례는 그 주 52시간 근무제예요. 이게 좀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말씀을 덮고 저는 청년수당이라고 다들 아시겠죠? 이게 청년들한테 돈을 그냥 퍼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특히 서울시가 맨 처음에 1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기준으로 이 청년수당 정책을 집행의 성공 사례로 보면 어떨까 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효과성하고 뭐 능률성, 만족도 뭐 이런 거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 뭐 하나 딱히 트집 잡을 게 없더라고요. 이 정책이. 일단 청년들도 돈을 받아서 만족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2016년도에 시작을 하려 했지만 1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17년도, 18년도, 19년도 올해에도 이미 뽑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성, 지속 체제 유지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부합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정책 수혜 집단 요구 대응성에서도 청년들이 이게 97%가 만족하는 걸로 비율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고 해서 좀 이게 사실 뭐가 성공했다 막 실패했다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책들도 물론 각자 뭐 장단점이 있지만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확실하게 장점만 어떻게 보여가지고 그걸 딱히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요지가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거를 성공 사례로 조사를 했습니다. 청년수당 정책 정확히 의의가 뭐예요? 잠깐만요. 이게 그 서울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에서 34세 미만 청년들한테 구직 활동을 촉진하는 수당입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50만 원씩 최소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지급을 하는데 그리고 이게 돈이 신한은행 카드로 지급되고 그리고 교육비나 뭐 독서실비 같은 때만 돈을 쓸 수 있게 해가지고 기타 유흥이나 이런 데는 돈을 못 쓰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또 탈락이 자격증 그 공부할 때 이제 네, 자격증이나 뭐 그런 거 통신비까지도 뭐 용도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50%가 사회 진출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청년들의 어떤 삶의 질의 개선이나 좀 고용의 확대에 있어서 도움을 주자는 취지인데 뭐 삶의 질 같은 경우에도 97%가 만족했다는 걸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개선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사실 구체적으로 막 이 돈을 받은 사람의 몇 퍼센트가 취직이 돼야 된다라는 어떤 정확한 정책 목표는 없지만 그래도 50%가 사회 진출에 성공했다는 걸로 봤을 때 굉장히 고무적인 성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모로 봐도 좀 트집 잡을 게 그나마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 정책이. 저는 그것도 저도 조사를 했었는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니까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에 대해서 이거 되게 보면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걸 졸업을 하고 2년이잖아요. 2년인데
보통 공무원 준비하려고 이제 또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중견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이게 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이쪽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게 기간이라든지 그게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 공무원 준비하는 분들이 이제 다 가기에 되게 좋은 적합한 지원 자격이더라고요. 아, 근데 이제 예. 공무원 준비생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예, 기업 좀 더 이제 출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있는 이제 이게 혜택 지원들이 보니까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이 딱 받기 좋게끔 돼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공무원 준비 어쨌든 이 정책의 최대 목표는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하게끔 도와주는 건데 그 과정에서 무슨 공무원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공무원도 사실 아까 안웅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독서실비나 어떤 인터넷 인간 학원비나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까지 다 아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책에서 실제로 나온 걸 보면은 그게 예술 활동이나 어떤 창업 활동에 대부분 돈이 좀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만 국한시켜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다 아우를 수 있게 나온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게 창업 활동 그냥 구체적으로 뭐 창업 활동할 때 뭐 이제 뭐 이런 뭐 스터디로 밀린다든지 뭐 학생 된다든지 그런 데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거 제한은 없어요? 제한이 이게 중위소득 150%까지 120이요? 확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좀 기준들이 다 완화돼서 기준이 좀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29세까지였는데 또 34세로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청년 정책이 거의 대부분 몇 개 찾아본 거 있었는데 저도 그 계속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조금씩 다 완화가 됐더라고요. 기준들. 이제 틀은 그대로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된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새로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첨언을 좀 하자면 이게 각 지자체마다 좀 세부적인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한 거고 뭐 다 달라서 그거는 또 일일이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할 거면은 울산시 기준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울산 시는 이게 울산에 원래 없어요? 작년에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작년에 예산 집행을 안 하고 송철호시가 얘기도 없고 하다가 올해는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원을 받느니 마느냐 하는데 아무튼 지금 없습니다. 울산에. 올해 해도 아마 그 예산 집행을 하면 내년에 이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울산에 좀 맞지 않는 거. 이거는 성공시효 아까 도시 그 뭐지 대구 공원 하면서 생각났는데 울산 중구 그 정책 있잖아요 구도심 재생 청남동 정책. 예 그것도 되게 좋은 정책에서 상까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래요? 생각나서 빨간 호수집은 그 큰애기야 울산 큰애기 정책 야시장도 있고 거기 좀 테마가 거기 좀 굉장히 괜찮은데 예, 그래서 상도 받고 울산 대표로 상도 받고 이제 거기도 야시장이나 뭐 지금 뭐 테마 거리 같은 거는 이미 다 생겨 있고 그리고 거기 이제 원래 동원 있는 울산초가 있다든가 그 동원 이제 옆에 거기 없애고 그 도서관이랑 미술관이 같이 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잠깐 공사 멈추긴 했는데 네. 작년에 찾다가 이게 그 구도심 재생 정책으로 상 받고 성공적인 정책으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쪽 상권도 다 살아났으니까. 이게 어쨌든 성공이든 실패는 일단 저희가 하나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 성공을 할까 실패를 할까? 근데 성공을 하는 게 제일 뭔가 조건이 맞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실패는 하나씩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건 했지만 뭐 이런 거 버릇이 있는 거죠. 기준이 사람마다 실패의 기준이 또 다르니까. 저희는 또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어쨌든 뭐 교수님이 그때 말씀하실 때는 기준이 없다고 하시긴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게 실패가 공식 세 개와 3개가 있고 성공이 3개. 그리고 청년 창업이요. 청년 청년 수장 수장 청년을 하고 이거는 성공 그거 있지 않겠잖아요, 그렇죠? 그 게임 산업 진흥 관한 법률 이거 그건 실패. 실패.
제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지금 좀 한식이나 청년수당 쪽이 좀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식은 너무 뚜렷하게 실패 사례가 그죠. 비용이 많이 수반된 데 비해서 효과가 하나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진짜 보면 막 찾아봤을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좀 많거든요. 그런 거 실패 사례로 넣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청년 수당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성공 이렇게 해서 성공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예, 저는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년수당 저도 성공 사례로 청년수당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이게 정책을 시행할 때 비용 부담하는 집단이 모든 국민이기 때문에 애초에 큰 반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으로 이걸 저희가 낸 세금을 다시 걷어서 이걸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는 집단이 크면 클수록 이제 반대하는 그 여론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대신 청년수당은 직접 청년들이 받으니까 아 이게 좀 괜찮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아 그렇죠. 생각하기 직접 수혜를 때문에, 받으니까 그거는 일반 또 좋다는 여론이 빨리 형성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수당은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소득 분위에 따라서 나눠진 거죠. 그렇죠. 소득 분위가 이제 이게 차등 그거는 없죠. 예. 그냥 아예 아, 받거나 똑같아요? 받지 않거나 아, 그런 차등 지급이 없으니까 또 올해는 뭐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저는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사실 아까 제가 실패 사례 52시간 근무제를 예전에 조사를 했었는데 이거를 못 하겠는 이유가 지금 정책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 그렇죠. 명확히 청계천이나 아까 그 김치 그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거고 확실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아 뚜렷하게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52시간 근무제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당장 나온 결과들로만 보면 뭐 버스 파업이나 뭐 직장인들이 오히려 돈이 더 월급이 줄었다고 근데 이것도 되게 만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거 지키는 그렇게 하죠. 데도 있고 안 지키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그래서 때는 이제 문제가 안 된다는 이거는 거죠. 조금 예. 굉장히 홍보로 갈리고. 그래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청년 수당 같은 것도 물론 나온 지는 지금 3기째 뽑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우리가 더 파고 들어가면 어쩌면 좀 다른 요지도 문제 혹시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우려가 돼가지고 아까처럼 뭐 악의적으로 뭐 수능과 그렇죠. 나간다. 뭐 악의적으로 있는 사람 어떻게 100% 있어요. 보면 그렇죠.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얘기 보니까 꼭 혹은 이제 뭐 부모님이 뭐 사업을 하신다 이러면은 이렇게 소득 분위기가 높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도 이걸 받고 싶은데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제 수요 생각에 집단이 나뉠 수. 이게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냥 빨리 음. 부탁하고 네,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청년 수당 가는 걸로.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 그냥 뭐 아예 뭐 그냥 울산대교 이런 거 건설 이런 거는 그냥 뭐 다 울산은 지어진 거니까. 그러면 이거 어때요? 울산은 분위기 이거 제가 근데 그것도 아직 진행 중이라서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할 수가 이거는 이미 이제 그 입점 대교 신세계라든지 그런 건 이미 입점 대교한 거고 지금 이미 공사를 진행 중이고 그 우정동이나 그 혁신도시 이게 지금 개발 중이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정책이 이미 이제 이 정책 반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개선됐던 게 지금 없어졌거든요. 제가 작년에 여기 인턴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이 반이 없어져서 이제는 그걸 안 뽑아요. 아 근데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울산을 하려고. 네, 저도 사실 이 구도심 재생 사업 이게 보니까 지금 찾아보니까 뉴스원에서 작년 18년도 1월에 기사가 났어요. 울산 중구 구도심 도시 재생 뉴딜 사업 조성 박차.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이미 끝난 것 같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책의 어떤 정확한 목표나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 도시 재생을 통해서 어떤 지역 상권 활성화나 뭐 기타의 것들도 같이 뭔가 포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수치나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충분히 아 이거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금 데이터가 이게 없는 게 없으니까 데이터가 그거에 없는 좀 문제. 예 그래가지고 얼마를 투입하고 이제 얼마만큼 성과를 가는지 뭐 만족도나 주변 그 사람들 투입이 없고 투입된 건 있는데 아직 산출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아 그게 호출된 있으면 통계 네. 데이터가 왜냐면 이제 이게 이제 막 끝났어도 뭐 이제 도심이 좀 재정비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가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니면 뭐 부정적인 사례해서 한식 3개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오히려 뭐 이제 비용을 많이 썼는데 이제 비용 대비 비용 효과가 결과가 없었다. 이거는- 저 실패가 너무 뚜렷한 사례라서. 그때 구속도 되지 않았나요? 그게? 비리 그것 때문에. 예, 그거 떼먹었다고 구속도 된 걸로 알고. 이명박 부인이 많이 떼먹었다라는 얘기 많이 나왔죠. 예. 너무나 좀 실패가 좀 명확하니까 효과성 면에서도 실패했는데 능률성도 실패했고 정책 시지 효과성, 능률성, 뭐 요구 대응성 측면에서도 이제 체제 유지 이런 데서 실패했다고 고 생각하고 명확성과 일관성이 뚜렷하지 않고 관련 집단의 만족도도 딱히 뭐 부합하는 게 없는 그쵸. 그 결국에 한식을 기대했던 한식 사업 했던 사람들 결국에는 다 실패를 그냥 했으니까. 그리고 정책 집행 수단 및 자원의 확보에서도 인적 자원에서 제대로 된 한식 전문가가 없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오히려 완전히 이렇게 완전 확 망해버린 정책 같은 경우에 오히려 좀 하기 아쉬울 수 예, 있어요. 확실히 너무 완전히 많이 버렸으니까 김치 월이가 그것도 엄청 그것도 요거 많이 먹어서 1억 4천 투자했는데 보기만 해도 저게 저돈 갖고 나올 퀄리티가 있나 싶을 정도로 진짜 안 좋거든요. 그러면은 이 청년 수당을 할지 김치를 할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정확한 정책명이 뭐였죠? 한식 3개와 정책. 근데 이거에 옷을 정하네. 음, 아니면 그냥 정보가 많은 걸로 할까요? 둘 다 똑같이 괜찮으니까. 근데 지급 정해야 정보를 찾을 텐데 그거 한식 그거 뭐야 그거 뭐 아니 그 네이버에 탁 쳤을 때 많이 나오는 걸로 하면. 사실 그러면 제가 한식도 지금 찾고 있는데 그러면 청년수당이 없어가지고 아까 정확히 물어본 거거든요. 청년수당은 좋은 게 소스를 서울시에서도 찾을 수 있고 네이버 뉴스나 기사가 되게 많아요. 네, 맞아요. 왜냐면 이제 돈을 많이 이제 쓰는 정책이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하게 되고 최근 거니까 이제 그럼 청년 수당 갈까요? 그럽시다. 자료조사하는 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역할을 어떻게 할까? 역할 정합시다. 그러면 예전했던 대로 할까요 그냥? 그건 너무 또 부담이 시작했어요. PPT 만드는 거 얼마나 걸렸어요? 네. 아니 뭐 얼마 안 걸려. PPT 해도 돼요. 아 근데 시간 오래 많이 안 걸려요? 오래 걸리죠. 오래 걸리죠. 얼마나 걸려요? 아 지난번처럼 했을 때는 한 3시간 4시간. 근데 그 뭐냐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양식에 어차피 내용만 묵묵히 할 거여서 얼마 안 걸립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를 아까 뭐 효과성, 뭐 체제 유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나눠서 후다닥 하고 이제 치웁시다. 근데 그걸로 그 뽑아오신 자료로만 해도 다 될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하면 저 혼자 해도 되는데. 다 해오셔가지고. 혼자 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이거를 뭐죠? 이거를 이렇게 그렇게 구역을 나눠가지고 능률성 한 주택 이렇게 보내 그게 조금 비거리가 좀 뭐랄까?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료에서 너무 잘 다 뽑아오셔가지고. 해오셔가지고. 근데 이게 또 사실 제가 뭐 이거를 다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기사를 갖고 오고 그 기사 안의 내용이 사실 어느 정도 필요한데 이거를 또 교과서에 맞게 어느 정도 교과서가 요구하는 특정 단어나 개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맞춰서 끼워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만 엄청 저 혼자 하면은 할 수도 있지만 지금 머리를 많이 빌릴 수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이거를 딱 슬라이드에 넣을 것만 내용을 딱 주시면은 제가 뭐 한 번 더 손 봐서 지난번에 게 괜찮으시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그러면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 슬라이드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고 이제 목차를 먼저 잡죠. 일단 뭐 청년수당 정의는 당연히 해야 되고 청년수당 1. 그 명칭이 청년 98동으로 만드는 거지. 아니면 청년 수당 말고. 그냥 청년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서울시 기준으로 하는 거죠? 네. 청년수당 청년수당 맨 처음에 정의하고 왜 이건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정의 띠르륵 정의를 하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이 정책 목표 달성도의 측면에서 한번 하고 한 슬라이드 하고 달성도 그리고 능률성
효과성을 같이 붙여버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슬라이드에. 네, 왜냐면 능력성과 효과성이 같이 수업할 때도 같이 붙어있던 아, 걸로. 이거 둘 다 꼭 그 비용에 관한 얘기라서 효과성 없는 거 같은 거. 능력성 효과성 붙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 밑에 거 세 개는 그냥 어차피 다 다른 거 띄워놓고 지지 및 집단의 만족도. 그냥 지지랑 만족, 지지 및 자기 집단 만족도랑 정책 수혜 집단의 요구 대응성이랑 체제 유지랑 이거는. 근데 뒤에 정책 집행을 좌우하는 요인 이것까지 가야 돼. 여기도 몇 개만 뽑으면 안 돼. 명확성. 이 좌우하는 이걸 아는지 모르겠네. 좌우하는 요인에서 이게 실패를 한다는 요인이잖아. 좌우하는 요인이니까. 이것들 때문에 실패를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명확성이랑 일관성이 있으면 성공한다. 뭐 이게 없으면 필요한데 이게 실패한다. 없으면 실패한다. 의사 전달 왜곡과 불안전이 있으면 실패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거를 몇 개만 가지고 와서 이렇지 않기 때문에 성공했다. 그러면 돼. 그럼 여기서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는데 유리한 개념을 몇 개 빼가지고 그것만 소개합시다. 그냥 그거를 따로 끼워 넣는 건 좀 애매하니까 이제 앞에 했었던 거뭐 효과성, 능률성이나 뭐 정책 취지 여기에 그냥 스스로 내용을 보고 그러면 끼워 넣어야 될 것 같아. 따로 아니면 슬라이드를 만들 필요가 없어. 마지막 슬라이드 그냥 이렇게 한 슬라이드 해놓고 뭐 명확성, 일관성에서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이걸 한 곳에다가 다 모아두고 이렇게 읽으면 안 돼. 한 3개 네, 정도. 저도 동의합니다. 아예 마지막에 정리를 네, 한번.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네, 넣어서 이 정책은 뭐 성공한 정책인데 어쩌고 저쩌고 앞서 내용 얘기한 다음에 그렇죠. 여기 좌우할 수 있는 결론에서 요인에 몇 개 덧붙여가지고 이러이러합니다. 결론으로 그러면 그걸 마지막에 정리할 때 이걸 덧붙이는 거죠. 네, 좌우할 수 있는 요인에서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성공한 것이라고. 결론의 요인이 좀 그러면 정책 목표 그 여기 성공적 정책 기준 판단 기준 여기서는 뭐야? 목차가 그럼 효과성, 능력성, 지지 및 관련 집단의 만족도, 수혜 집단의 요구 대응성, 체제 유지 이렇게 4개 간 거예요. 그쵸 5개. 똑같은 능률성, 지지하는 만족도, 요구 대응성, 체제 유지. 효과성, 능력성 같이 하고. 같이 하고. 그럼 밑에 거는 하나씩 따로. 그러면 이제 이게 슬라이드가 4개 나오네요 여기서. 이게 아니고. 체제 유지까지 하고 그러면 결론에서 좌우하는 요인에서 몇 개 가지고 와서 그걸 같이 정리하는 거죠. 능력성하고 지지 및 만족도하고 치료 대응성인지 이쪽으로. 이렇게 3개 하고 이렇게 하고 달성 이렇게 해서 4개요. 근데 4개면 너무 슬라이드가 적지 않을까? 슬라이드가 너무 조금이잖아. 그냥 아예 지지 4개면 만족도하고 근데 일단은 서울시 청년수당이 뭔지 거기서 일단 슬라이드 하나 하나 나왔죠? 쓰고. 그다음에 정책 목표 달성도에서 이제 우리가 소개할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하나 둘셋넷 지금 이제 5개 나왔죠? 5개. 그리고 결론에서 좌우하는 요인 이거 한번 얘기하고 근데 뭐 딱히 할 게 없긴 하다. 6, 7개 정도 나오겠네요. 이 발표 시간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이게. 한 10분 정도 하네. 네, 10분 정도면 전이랑 똑같을 것 같아. 저희가 저번에 했을 때가 PPT가 한 10장 나오지 않았었나요? 이게 16장 나왔어요. 16장 나왔어요. 그게 몇 분 정도 걸렸어요? 12분, 13분 정도. 근데 이거는 솔직히 그렇게 시간을 많이 교수님이 주진 않을 주지도 것 않은 것 같아요. 같고 그 전에 거는 뭔가 우리가 평가해야 될 게 있었잖아요. 아, 이건 어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게 실패한 거고 뭐 이게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모형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냥 딱 그냥 기사든 뭐든 도표가 딱 나와 있으니까 오래 그렇게 걸릴 것도 아니고 생각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저희 그냥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어차피 부분에서 이게 성공했어요. 혹시 이게 저희 생각을 말하기보다는 왜 실패했는지만 말하면 성공이냐 실패했는지만 딱 말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성공 실패 기준이 그렇게 애매한 것도 아니라서 굳이 그렇게 뭐 시간. 그냥 결론에서 좌우하는 요인 중에서 이 명확성, 일관성이랑 소망성? 아니면 수단 및 자원의 확보? 이렇게 얘기할까요? 자원이 확보는 세금 뭐 그런 식으로.
수단 및 자원의 확보. 이거 그냥 뭐 조금씩 집어 넣으면 될 것 같고. 근데 이게 오히려 결론 이렇게 만약에 다 놓아보면 결론이 너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결론은 딱 결론은 좀 명확해야 되는 게 좋기는 하죠.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결론에서 소각성, 뭐 너무 많이 나오면 수단 및 자원의 확보 이렇게 다 이걸 기준에 이걸 집어넣어서 이 기준대로 글을 쓰면 결론이 너무 많이 나와. 네, 결론에서만 두세 페이지 나와버리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앞에 내용은 그냥 앞에 내용만큼의 내용이 뒤에 있어가지고 근데 결론이 이렇게 요약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앞에서 설명한 거를 이제 요약을 하는 거니까 많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그 명확성, 일관성을 여기 그냥 넣어버리죠. 그냥 본문에다가.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결론 많으면 또 안 좋으니까 결론은 그냥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을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막 간략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이것도 너무 긴가? 그 소망성에서 적합성, 적격성, 효과성, 능력성, 공통수 있잖아요. 그걸로 정리하기는 좀 너무 긴가요? 소망 능률성이요? 네? 뭐 어떤 거예요? 소망성이 뭐? 정책 내용의 소망성이 있는 마지막에 두 가지까지. 바람직스러워야 되고 이 앞에서 효과성 능률성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는 아 그런 결국엔 식으로. 정리하는 거잖아. 결국엔 위에 있는 내용을 다시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 소망성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소망성 같은 것도 뭐 한 생각을 해봤다 뭐 이 정도의 느낌만 주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넣고 해가지고 아니 이것도 너무 긴 거 같으면 그냥 별로 안 길 것 같아요.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 그럼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이거 세 개만 하는 거 아니면 그냥 소망성 그 5개 자체를 다 그렇게 될까요? 실현 가능성? 실현 가능성? 그냥 PPT에는 적합성, 적절성, 효과성, 능률성, 공평성 적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적합성에서 이렇게 맞고 그래요. 적절성에서 이렇게 맞고 효과성에서 이렇게 맞고 능률성, 공평성에서 이렇게 대본에서 맞고. 그걸 이제 네, 하시지 그렇죠. 않았어요? 아니면 뭐 PPT에서 그냥 O, X, OX 이런 식으로 그냥 표시만 하는 거지. 아, OX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아니 소망성 평가 그런 거잖아 마지막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아영 씨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마지막 결론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뭐뭐 서울시 정책수당 정의 1번 그다음에 2번에서 정책 목표 달성도 거기에 효과성 능률성 지지 및 관련 집단의 만족도 수혜 집단의 요구 대응성 체제 유지 그리고 3번 이게 달성도에 다 들어가요? 네 이게 달성도 안에 있는 거 아니 아니던데. 네, 아니 따라요. 그냥 판단 기준 안에 들어가는 판단 기준 안에 효과성, 능률성 이게 들어가는. 판단 기준이에요. 이제 뭐 앞에 정의까지는 됐으니까 이제 정책 집행의 판단 기준 안에 그냥 효과성, 능률성도 이게 따로 그냥 슬라이드 구성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효과성 능률성 따로요. 그냥 한 슬라이드 효과성, 능률성 하고 어차피 이게 여기 책에는 그냥 다 1, 2, 3, 4, 5 이렇게 한 슬라이드. 돼 있으니까 정책 목표 달성도가 효과성이니까 정책 목표 달성도 이거 한 슬라이드 하고 능률성 한 슬라이드 하고 정책 지지 및 관련 집단의 만족도 한 슬라이드 하고 요구 대응성 하고 체제 유지. 체제 유지 한 슬라이드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이랑 이제 체제 유지 사이에 이제 뭐 자원 요인에서 잠깐 보자면 소망성의 입장에서 소망성의 관점에서 뭐 결론에서 이 청년 수당은 뭐 어디 뭐 때문에 적합하고 뭐 적절하고 정책 내용의 소망성 평가해서 그러면은 이제 그 이 네 개 청년 수당의 소망성 평가 이렇게 제목으로 구성한 다음에 소망성 평가하고 이거 해가지고 그 PPT는 그냥 오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 마지막 결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결론을 내서 우리는 이게 성공한 것이다. 아까 소망성 평가를 결론 앞에 넣는다고 하셨죠? 그 좌우하는 요인, 그 소망성 평가 이거는 이게 결론 안에 들어가는 거야. 결론 안에 들어가요? 아니 따로 떼자고 그 너무 따로 길어 빼야 결론이 너무 길어졌어. 아니 이거랑 결론이랑 같이 합쳐서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공평성에서 이렇습니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성공한 평가다. 이게 근데- 결국에는 위에 있는 내용이랑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정리하면서 하면 되지 않아? 그러면 밑에 이거 요구 대응성, 처지유지, 정책 지지 및 관련 대한 만족도 이거를 정리를 못 할 것 같은데 적합성, 적절성이랑 이게 좀 내용이 비슷한가? 근데 이거를 위에 있는 거를 뭐 최저 유지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이 발표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또 밑에서 또 정리할 필요는 없잖아. 그 정리 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론이 이렇게 막 거창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해요. 뭐 발표할 때도 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생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번에는 이게 실패, 이게 성공 사례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봤듯이 뭐 대충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성공 사례로 봅니다라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끝내버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막 괜히 또 결론에 막 이게 소망성 평가로 봤을 때 막 이렇게 하는 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지저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본문에 넣어버리고 그냥 결론에 그냥 깔끔하게 가는 게 또 어떤가 싶거든요. 아 이거를 본론 안에 넣고요. 예, 아니 그냥 본론에다가 이제 설명은 이제 본론에다 넣는 게 좋고 결론은 어차피 요약이나 이제 자신의 생각을 넣는 게 결론인데 결론에서까지 설명을 해버리면 그건 좀 말이 좀 난잡할 것 같거든요. 애초에 뭐 결론 PPT도 그냥 결론만 넣으면 이름 그냥 한 페이지 페이지 그냥 슬라이드가 결론, 있으니까. 그냥 결론 적고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그냥 설명 그냥 다 본문에 넣어버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8슬라이드 정도 나오면 결론이랑 서론 아니 뭐 결론 빼면은 한 7슬라이드 정도. 한 8번 나오겠네. 다 받아주세요. 네. 그럼 이제 나눠야겠네요. 그 제가 한번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저 청년수당 정의까지는 제가 그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나눠야 될 게 달성도 하나, 성도 하나, 능률 하나, 능률 효과 같이 해서 하나요? 예, 능률 효과 같이 해서 하나 하나는 하고 정성목표 달성도 이게 효과성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이걸 두 개를 하나를 해야겠네요. 그래요. 그럼 달성도 하고 능률을 한 사람이 하고 지지 만족도하고 요구 대응성을 또 한 사람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체제 유지하고 요구 대응성? 요구 대응성 지지 만족도하고 같이 할 수 있지 않나요? 네. 체제 유지하고 소망성 평가. 소망성 평가를 그러면 또 한 분이 해주시고 두 개를 하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아우를 내용 결론을 또 한 분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 둘셋넷 다섯 분이죠. 저 빼고 7명, 2명, 한 명은 대본을 해야 되겠죠. 그럼 또 한 명이 남는데 아니면 그때처럼 대본 두분 근데 이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돼요. 결론을 근데 네. 뭐 어떻게 사람을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결론은 대본 쓰는 사람이 넣어버리면 될 것 같아요. 아 맞네요. 예, 결론까지를 뭐 조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차피 결론은 대본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딱 맞기 때문에 그러면 효과성 능력시험 한 사람이 하고 밑에 있는 세 개를 한 명씩 나누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긴 한데. 네. 아니면 소망성 평가 하면 또 4명 있어야 되니까. 이거 소망성 평가 말고 체제유지랑 요구 대응성이랑 관련 집단 만족도 이것 중에 뭐가 제일 사람이 많이 그게 내용이 많이 들어갈까요? 그 조사하셨을 때 뭐가 좀 체제 유지를 저는 아까 전에 생각할 때는 이 정책을 낸 사람의 어떤 정책 그 지지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본 책에 보니까. 그래서 정책이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유지 발전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발전 도움 주는지. 네, 뭐 여기 530페이지인데 여기 세 번째 줄에 국민들의 의사
정책 결정자의 의도, 뭐 관련 집단들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총체적으로 합쳐져서 어떤 지지라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서 사실 뭐 대충 하면은 이거 여기서 합리적 관료서 이런 건 안 해도 되죠? 네, 처음 들어서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체제 유지가 이제 이걸 함으로써 이제 이 자신의 계속 유지가 자리- 되고 지지를 받으면서 예. 유지를 잘 하고 있냐 이거 아니에요? 그럼 지지 집단이 어떤 이거 체제 유지를 할 때 이거 지지 집단을 찾아가지고 아 그럼 되겠네요. 이런 집단이 지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체제 유지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명을 또 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디 집단에서 지지받고 어디 집단에서 지지받고. 예. 그럼 그건 너무나 뻔하죠. 청년 집단 같은 청년이 거 집단은 지지하는 거 아니면은 뭐 정책 제시하는 정책 그렇죠. 제시하는 박원순이나 사람을 해가지고 뻔하겠구나. 이거는 좀 많이 어렵긴 하네요. 그럼 일단 대본 2명을 해버리고 네. 그냥 합시다. 차라리 아니면 효과선이나 노벨상을 이게 나올까요? 아, 근데 이것도 너무 딱 보이는 거라서. 정의 하나하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두 개씩 하면 어차피 세 명만 쓰는 사람 아니면 뭐 가위바위보해서 한 분 저희 8명 중에 가위바위보해서 한 분 빠지면 한번 구제. 그것도 저는 어차피 제 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걸 하겠습니다. 이게 다음 주까지죠. 네 그렇죠. 그 도시행정은 또 조별과제로 있지 않나요? 어머, 좀더 줄게요. 저 지금 써야 될 거 4개예요. 과제 아니에요? 리포트 2개, 조별과제 2개. 시험이 3주. 작년? 작년이요? 이번 지금 남은 게. 어떻게 그래요? 그러니까 수업 하나가 있는데 기말고사 안 치는 대신에 아, 이제 분석 보고서 10페이지 내야 되고 이제 또 편성 교수님 거 이제 발표 가서 맨 마지막 거라 그거 지금 다 해서 이제 또 발표 준비 혼자 해야 되고 또 이거 하고 이거 하면 되게 짠되겠다. 4개 정도 있긴 한데 그좀 빨리빨리 할 거면 빨리빨리 끝내버려가지고 다른 거 좀 했으면 좋겠어가지고요. 이번 주 하고 이게 이번 주 하잖아요. 그리고 다음 주에 3개를 다 해야 되니까 아, 좀 빨리 좀 끝내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 하겠다는 소리는 아닌데 아니 제가 빼달라고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요, 은근 슬쩍 그러니까 빼달라는 글씨 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아니고 가위바위보에서 가위바위보 할까요? 뺄까요? 일단 한번 해볼까요? 저는 대본을 할게요. 그냥. 아 그래요? 괜히 이렇게 해서 빠지면 또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아, 제가- 괜찮은데. 아니, 제가- 괜찮은데. 제가 그냥 하는 게 대본을 두명 네, 대본 2명. 이게 저번에는 2명 하셨을 때 두 분이서 이제 좀 조율해서 나오는 게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난 대본 안 하는데. 저 혼자 할게. 그러니까 이번 주 아 근데 대본이 이게 지금 자료가 다 나와야 대본 다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그러니까. 해야. 그러면 이틀 안에 자료 조사 다 하죠. 아니요 추천 주셔야 돼요. 자 그동안 다른 거 하면 되니까. 근데 그때도 근데 현웅이 형은 목요일까지 다 들렸으니까 이제 예. 그 자료를 목요일 자정까지 주세요. 그래야 제가 금요일 날에 만들고 토요일 날 금요일 자정에 제가 다 만들어서 올리면 토요일 날에 뭐 대본을 짤 수도 있는 거고 뭐 부족한 게 있으면 그때 피드백 통해서 할 수 있는 네. 거니까 지금 자료 조사하는 분들 30일 그리고 목요일 자정까지 보내주시고 예. 제가 PPT는 금요일 자정까지 만들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그 PPT 오늘 나온 거 봐서 대본 하시고. 예, 토요일까지 무조건 드릴게요. 토요일까지. 그러면 자료 조사할 파트만 더 하죠. 그럼 대본을 대본 한 군데 붙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아니 저는 상관없는데 저야 좋죠. 전 좋은데 저도 하기 싫어서. 아니면 대본도 그렇게 나누는 게 어때요? 파츠를요? 근데 목차. 저번에도 그때 파트 나누기로 했다가 서로 통화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다 쓰고 그냥 네, 맞아요. 피드백 받기로 했잖아요. 대본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대본은 차라리 그냥 네네. 일관성이 있는 게 제일 좋아요. 막 하다가 갑자기 막 스트레스 받게 버리면 그런 것도 당황스러운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희 그러면 대본 한 번 쓰면
6명 남거든요. 그러면 이제 6개 효과성 1명, 능률성 1명, 정책 지지 및 관련 집단의 만족도 1명, 요구 대응성 1명, 체질유지 1명, 소망성 평가 1명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아까처럼 묻지 말고 그냥 묻지 말고 하나하나 하는 하나씩. 거죠? 그럼 그렇게 할 거면 저희끼리 이제 하나씩 정해볼까 뭐 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달성도 제가 할게요. 좀 지지 만족. 저 그럼 수혜 요구 대응성 해도 돼요? 이 정도만. 저는 맞는 거 좀뭐 달성도 효과성 능률성. 저도 우리 둘이 아까 맞는 이거 거. 따로 떼는 거 있잖아요. 아까 달성도랑 이거 능률성이랑 체제 유지랑 소망성 평가를 생각하겠습니다. 잠시만 달성도의 효과성 능률성 같이 넣는 거예요? 아니 그냥 달성도가 효과성이니까 이 달성도가 얼마 높은지에 따라 효과가 얼마 높아지는지 보는 거니까 이건 그냥 효과성으로 보는 거예요. 능률성은요? 능률성 이제 따로 아 따로 빼고. 그럼 수혜 요구 대응성은 그것만 되는 거죠? 수혜 좀 대응성. 육조 아니에요? 네 맞죠, 맞죠. 현우님 혹시 이거 정리하신 거 모두 하셨어요? 아니요. 아 그러면은 아니 다시 한번 정리해 되게 주세요. 정리가 안 되네? 그러니까 정의하고 네, 정의하고 무슨 파일? 정책부를 달성도라고 안 할게요. 효과성. 달성도 일단 달성도가 네, 없이는 효과성. 그러니까 책이요. 그러면 이거를 책은 일단 달성도와 크게 효과성. 효과성 이게 나눠지잖아요. 네. 정책부 달성도랑 능률성 나눠졌으니까 이렇게 그냥 이거 하나 아 달성도가 효과성이니까 네, 달성도와 능률성이랑. 그래서 좀 효과성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달성도 한 명 하고 능률성 한 명 하고 이제 이렇게 3, 4, 5 한 명씩 하고 이제 저희가 그 소망성 넣을 거니까 소망성 부분 한번 하고. 달성도랑 능률성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어쨌든 내용이 별로 많지 않아. 어차피 그냥 하나씩 해도 뭐. 근데 너무 업무가 과중되는 것 같아서 PPT랑 되고. 그냥 그냥 좀 빨리 하면 될 것 같아요. 빨리. 그럼 저희가 빨리 찾아서.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그 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좀 그 사이에 쓰면 되니까 크게 문제 안 되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누가 됐죠? 달성도 아령. 지진이 관련 집단 만족도. 저 수혜 요구 대응성입니다. 성향성 뭐지? 성향성. 아무도 안 보시면 제가 능률성 하겠습니다. 현우님 혹시 네. 자료 한 아 예. 능률성 이겁니다. 능률성 체질유지랑 소망성 평가 나왔어요. 자료를 카톡방에 올릴게요.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내용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정책 수혜 이거 집단 능률성 내가 능률성 정책 수혜 집단 되게 못해. 뭐 하시고? 현우님 이거 조사하셨을 때 많이 나와요? 이거? 아까 50%가 만족했다 했죠? 제가 소망성 아니요. 평가 만족은 50%가 사회 활동을 했다고 그렇죠. 그랬죠? 체질유지. 사회 활동했으면 만족하는 할것 같은데. 맞죠? 만족도는 97%입니다. 그럼 엄청 높네요. 그러네요. 아 근데 너무 현우님이 다 찾아놓은 거 그냥 거정 느낌이라서 그럼 내용을 PPT에 넣을 것만 딱 해서 주세요. 그럼 그것만. 사진 이런 거 그럼 제일 정리해서 좋죠. 예. 혹시 죄송한데 그 자료를 PPT 올려 아 예, 지금 올리겠습니다. 사진이랑 사진 그 도표 같은 거 되게 환영합니다.